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부수적인 작용으로 신속통합기획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역시도 구역 지정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거래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깨뜨렸거든요. 재개발 시장에서는 특히 외부 투자자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주민들로만 구성된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쉽게 될 수 없는 부분이 원주민의 자금적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래가 자유롭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동의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제가 되면 강남권 일대에 투자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월 14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을 꺼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하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임에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간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서 보면 항상 부동산 투자는 시장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들만이 그 과실을 성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각종 규제마저도 완화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공급을 늘리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항상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급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더욱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거래량 감소와 하락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로 불렸던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에서 많은 의문점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발표됐던 규제 정책들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았죠. 되려 현재는 폐기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집을 반드시 사는 곳에 대한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집이 반드시 사는 곳으로만 규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이기도 해야죠. 집을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도 사실은 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전세 사기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갚을 능력도 없이 사고 보증금까지 가로채는 건 범죄입니다.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들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급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가격이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쯤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환영받을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다시금 주목받는 곳은 바로 잠실, 압구정, 삼성, 대치, 청담,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8개의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모두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있거나 재건축, 재개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특히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개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자의 끝판왕 지역이라고 마지막까지 정해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제 갭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 지역은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부수적인 작용으로 신속통합기획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역시도 구역 지정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거래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깨뜨렸거든요. 재개발 시장에서는 특히 외부 투자자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주민들로만 구성된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쉽게 될 수 없는 부분이 원주민들의 자금적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요. 거래가 자유롭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동의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준비하는 서울시를 보면서 우리는 미리 투자지역을 선점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가 표출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늘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8개 지역부터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균등한 수혜를 받는 건 아니니까 개발 계획과 입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항상 좋은 정보 전달드리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